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마이머필러 TV입니다. 이제 2021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요즘 많이 들리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또 개인 자산 관리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많으시잖아요. 오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혹시 코로나 백신 맞으셨어요? 아직 저 못 맞았는데요. 예약은 했습니다. 그 어렵다는 그 예방 접종 예약 그 모바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1차 접종을 하고요. 그로부터 한 달 또 2차 접종 다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푸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맞았습니다. 맞으셨어요? 어떻게 맞으셨어요? 광클릭을 했죠. 진짜 광클릭을 해서 맞았는데요. 운이 대단하신 좋았죠. 분과. 그리고 저는 한 번으로 끝냈습니다. 오. 얀센? 훌륭하십니다. 얀센 이랬는데 되게 얄미운 그런 느낌이네요. 저도 되게 안심이 되는데요, 갑자기. 근데 이 코로나가 요즘 너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또 약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막 퍼졌을 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일단은 공포감에 쌓이고 또 정부의 이제 강한 조치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방역과 경제는 상충된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방역에 우선하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나빠지고 경제를 생각해서 하게 되면 방역이 느슨해져서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 나오는 말은 more jabs, more jobs. 그러니까 jab이 이렇게 권투라고 툭툭 치는 건데 우리 예방접종 맞는 게 jab이더라고요, 영어로. 그래서 많이 백신을 맞으면 more jobs, 일자리가 많아진다. 무슨 얘기예요? 경제가 좋아진다,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다 그 백신 위주로 해서 저는 부러운 게 스포츠 중계 같을 때 보면 그쪽은 뭐 관중도 엄청 많고 그다음에 갤러리도 많고 마스크도 안 쓰고 다 그런 나라들은 그 백신 보급률이 50%를 넘은 나라들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30% 좀 넘는데 그 백신 보급률이 뭐 점점 확산이 되면 저는 확진자가 늘어도 이제는 정상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예요? 그 외식 그다음에 뭐 관광, 여행 뭐 이런 데들 그래서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서비스 업종이. 그런데 이제 거리두기, 백신 보급, 확산,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억눌렸던 수요라고 얘기하거든요. 펜트업. 억눌렸던 수요가 늘어나고 특히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 점점 더 좋아질 거다. 그리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지윤 씨 말씀하셨던 현재도 물가 상승률이 높은데 물가 문제가 이제 또 훨씬 더 부각되겠죠. 그런데 제가 요즘 들은 이야기로는 그 확진자 수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가요? 네. 아마도 그 확진자하고 주가하고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아마 저는 쉽지 않은 얘기고 통상적으로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주가가 반대로 떨어지는 거 있었는데 요즘에는 확진자하고 주가의 상황이 많이 좀 흐릿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백신 보급, 백신 접종률 이런 부분에 더 주목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에요.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즘에 확진자는 느는데 제가 안심스럽게 좀 다소 안도감 있게 보는 게 뭐냐면 중증률, 그러니까 확진 후의 중증률, 그 다음에 치사율. 제가 뭐 본 통계로는 그 치사율의 경우에는 일반 독감 수준, 플루 수준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작년 그리고 올해 초에 비해서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경제 쪽을 걱정하면서 시장하고 같이 보면 우리도 이제 백신 보급률이 좀 낮아서 문제긴 하지만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이 백신 보급이 확산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경제 성장률이 이머징 마켓, 후진국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확진자 수보다는 결국엔 치사율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백신 보급이 되면
델타 변이, 감마 변이가 와도 그 결국에는 중증 치사 쪽으로는 가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아마 방역 당국도 우리나라 그 백신 보급률을 늘리는데, 높이는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백신 보급 수입하는데, 백신 확보하는데 아마 전력을 다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백신이 많이 공급이 되고 중증 환자가 치사율보다 조금 더 좋아질 때 경제와 이렇게 비슷하게 네. 보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백신 보급에 따라서 소비가 또 늘어난다는 말씀이시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인플레 걱정 많은데 인플레 걱정 제일 많은 데가 미국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 레이시 숫자가 5.4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한 2% 중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 생각하면 미국이 훨씬 더 두 배 이상 되잖아요. 2배 가까이. 그러면은 그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성장률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그만큼 높아요, 지금. 그리고 전망치도 뭐 미국을 경제에 대한 올해 얼마 성장할 거냐 한 6% 나오고 있어요. 어떤 데는 7.4까지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3.8, 한국은행은 뭐 4.0, 정부는 4.2, 그러니까 대충 4%하고 저쪽 7.6하고 비교해도 미국이 훨씬 성장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좋다.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게 바로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로 나타나는 거죠. 언뜻 생각하면 미국은 우리보다 성장이 높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국민소득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우리보다는 낮은 게 맞는데 반대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도 물가 상승률이 있어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통화 정책을 정상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미국에서 꽤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상 얘기를 하시니까 작년이 생각나는데요. 동학개미 운동이다 해서 자금이 주식으로 다 유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주식 인구가 특히 2030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엄청나게 늘었죠. 동학개미, 그러니까 국내에 투자한다. 해외, 특히 미국 증시에 투자한다. 서학개미. 그래서 2030을 중심으로 해서 주식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 그걸 반영해서 주가도 엄청 올랐고 그러고 이제 그게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나 해서 가상화폐 쪽으로도 막 연결되고 그랬는데 그 포인트는 이겁니다. 주식이 작년에는 사실은 유동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높아진 측면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기업들의 이익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뭐냐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하는 건데 그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면 주가는 계속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익인 거거든요. 그 이익은 어디서 오느냐? 결국에는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물건이 많이 팔리고 수요가 늘어나고 수익성이 좋아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식은 금리 인상 논란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장기적인 관점인데 우리가 연금을 통해서 만약에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 그다음에 또 여유자금에서 당장 쓸 돈이 있는 충분하다면 주식에 상당히 넣고 하면 저는 변동성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좀 전에 경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이 괜찮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당장 쓸 돈이 아니시라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회복이 되면 주식에 투자해도 무관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요즘은 금이나 달러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미국 통화 정책 기조를 변경한다고 보면 이런 쪽에도 관심을 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지훈 씨 말씀하신 게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미국 달러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물론 중국이 먼저 그 회복을 했지만 지금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자금도 상당히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고 거기다가 금리 인상까지 되면 그 뭐 미국 달러가 상당히 강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분간은 저 미국 달러 강세 분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달러화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뭐 달러 예금에 가입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달러 지수를 가지고 하는 뭐 그런 상품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 정책 방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 흐름을 봐도 달러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저는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그런 흐름을 반영해서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외환시장 전문가들도 달러 강세가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저도 같은 견해입니다. 그 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금이 참 재밌는 그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금은 화폐는 아니지만 약간 화폐처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게 불안하면 세상 좀 인플레이션이 특히 막 일어나고 또 경기도 좀 불안하면 사람들이 이제 금을 많이 하고 금도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동안의 금 가격을 보면 주식이 너무 오른 게 아니야? 향후에 좀 잘 갈 수 있을까? 인플레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금이 단기간에 꽤 오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스당 몇 달러 이렇게 하는데 온스당 한 2010달러까지 올랐다가 그 후로는 이제 경기가 계속 하니까 금에 대해서 관심이 줄고 금 가격이 좀 떨어져서 최근에 좀 소폭 반등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수단으로서 금이 괜찮은데 경기가 계속 간다고 보면 금은 안전자산이거든요. 금에서 무슨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금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금 가격이 오르면 물론 수익을 보지만 금이 무슨 이자를 주거나 배당을 주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금은 안전자산이다라고 보면 근데 경기가 좋아진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의 메리트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달러 강세를 말씀드렸는데 안전자산으로서 금하고 달러를 놓고 보면 이게 대체 관계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좋아지면 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금이 좀 좋아지면 달러 쪽이 되고 달러가 강세 쪽으로 간다면 금 시세가 계속 가거나 장기간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지훈 씨가 말씀하신 달러나 금 관점에서 보면 금에 대해서는 약간 좀 네거티브하게 보는 쪽이고 달러에 대해서는 약간 포지티브,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은 금은 안전 자산이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이실 거예요. 안전자산 성격인데 경기가 좋아질 때 인플레이션만 보면 금이 메리트가 있는데 경기가 좋아지는 쪽이기 때문에 금을 가질 바에는 주식 이런 쪽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역시 평소에 마이머플러 TV를 보셔야 이득이 남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